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 스페인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칭해지는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요한 크루이프, 호나우 주뉴, 호마르유 같은 아이콘적 선수들이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축구 역사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누구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단연 1951년에 입단한 이 선수가 꼽힐 텐데요.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에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라슬로 쿠발라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슬로 쿠발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던 슬로바키아 혈통이 진한 다민족 가정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슬로 쿠발라의 아버지 쿠르아스 쿠발라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 안나 스테츠 역시 공장에서 일할 정도로 집안이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쿠발라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쿠발라가 축구를 접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마븐지와 넝마로 만들어준 축구공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으며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던 쿠발라는 공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노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거리에서 공을 다루는 모습이 마치 고개와 같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슬로 쿠발라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스카우트한 팀은 간츠 T라는 팀이었습니다. 쿠발라는 11살의 나이에 15살의 다른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를 정도로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고 간츠 T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살의 나이에 페렌체 바로시티시로 이적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페렌체 바로시티시에서 산도르 콕시스와 호흡을 맞췄던 쿠발라는 49경기에 출장하여 27골을 터뜨렸고 직후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로 이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쿠발라는 그의 인생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페르디난드 다우치크 감독입니다. 쿠발라는 페르디난드 다우치크와 친밀한 관계를 맺던 와중에 그의 여동생인 안나 다우치크와 연인이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서 페르디난드 다우치크와 천안 매부관계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축구선수로서 명성을 쌓아가던 쿠발라에게 위기가 찾아오니 바로 병역기 피해 문제였습니다. 쿠발라는 1946년 헝가리의 병역을 피해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주했다가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병역을 시행하자 다시금 헝가리로 이주했는데 1949년 헝가리의 공산당이 집권하자 밀수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헝가리를 벗어난 후 오스트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쿠발라는 헝가리가 병역기피 문제 등을 피파에 제기하여 공식 경기 출장 금지와 이적 등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친선 경기 같은 비공식 경기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죠. 이 때문인지 쿠발라는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팀이었던 토리노로부터 벤피카와 치르는 친선 경기에 초청 선수로 뛸 것을 제안받기도 했는데 당시 쿠발라는 토리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도중에 아들이 병에 걸려서 토리노의 양해를 구하고 친선 경기에 불참하였는데 이 덕분에 쿠발라는 운 좋게도 스페르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대참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쿠발라는 공식 프로 선수로 뛸 자격이 없었던지라 페르디난드 다우치크 감독이 다른 헝가리아의 망명 선수들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을 모아 구성했던 헝가리아라는 팀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1950년 헝가리아 소속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쿠발라는 마드리드 투어 기간 동안 스페인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 등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이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양팀의 관심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쿠발라에게 제안을 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쿠발라는 모든 것을 합의해 놓고도 딱 한 가지 조건이 어긋나면서 이적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바로 페르디난드 다우치크 감독 선임 문제였습니다. 쿠발라는 자신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형인 다우치크를 팀의 감독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를 거절하였죠. 그러자 바르셀로나의 회장 아고스티 몬탈 갈로브라트 회장이 쿠발라 영입에 뛰어들었고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담당이사였던 주제프 사뮤레티에가 쿠발라를 끈질기게 설득하자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사뮤레티에는 쿠발라에게 다우치크 감독을 선임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쿠발라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외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더 있었지만 쿠발라는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담당이사인 주제프 사뮤레티에와 레알 마드리드의 관계자인 라이문드 사포르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였고 쿠발라는 그를 이용하여 스페인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프랑코 정권의 도움을 받아 1년 만에 스페인 국적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프로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쿠발라는 데뷔 시즌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그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고 쿠발라의 활약을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리그 2연패와 구강컵 4연패, 그리고 라틴컵에서 우승 차지하였죠. 하지만 직후 쿠발라가 결핵을 진단받는 문제를 겪는 사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디스테파노와 헨토를 영입한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바르셀로나는 2인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쿠발라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향한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헝가리 혁명 직후 페렌츠 푸스카스와 산드로 혹시스, 졸탄 치보르 등이 헝가리를 떠나 스페인을 포함한 타국에 망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쿠발라는 스페인으로 넘어온 산드로 혹시스와 졸탄 치보르가 바르셀로나로 입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라셀로 쿠발라 이외에 산도르 혹시스와 졸탄 치보르 같은 거물급 선수들을 영입한 바르셀로나는 다시금 레알 마드리드에게 도전할 수 있었고 1958-59 시즌 리그 우승을 탈환한 것도 모자라 그 다음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쿠발라의 공은 지대하였으며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이자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쿠발라의 입지는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게 되었고 본인의 기량 역시 감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60-61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결정하였는데 이 시즌에 쿠발라와 바르셀로나는 유러피언컵 토너먼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꺾는 기쁨을 누리긴 하였으나 정작 결승전에서 벤피카에게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치는 씁쓸함을 겪게 되었죠. 1960-61 시즌을 끝으로 쿠발라는 은퇴를 선언하고 루이스 미로 감독의 후임으로 바르셀로나에 부임하였으나 신통치 않은 성적으로 인해 1963년 바르셀로나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에서 물러난 쿠발라는 직후 토론토 시티에서 깜짝 선수 복귀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파뇰에서 플레잉 감독으로 부임하여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7위와 토론토 팔콘스에서 플레잉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1967년에 다시금 선수 생활을 완전히 은퇴하였고 코르도바를 거쳐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재직하였지만 크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1980년 스페인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 바르셀로나에 짧게 부임하였다가 이내 다른 팀들의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쿠발라의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빛난 순간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그는 스페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감독에 부임하여 스페인이 금메달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죠. 이후 쿠발라는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을 맡은 것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은퇴하였고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쿠발라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것은 물론이고 고개라고 칭해지는 수준의 볼 컨트롤과 테크닉을 갖춘 선수였다고 합니다. 패스 능력도 뛰어났던 쿠발라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즐겼기 때문에 기회를 창출하는 실력도 탁월했다고 하며 공격수답게 득점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쿠발라가 지니는 의의는 바르셀로나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레알 마드리드의 대항마는 바르셀로나라는 것을 축구계에 각인시켰다는 것과 전성기의 헝가리 멤버들이 스페인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쿠발라가 이적하기 전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반수 정도는 위에 있는 팀이었던 스페인 내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물론 라이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상대 전적에서는 되려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위에 있었지만 리그 우승 타이틀 횟수와 구강컵 타이틀 횟수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쿠발라가 이적해온 2년 사이에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 디스테파노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전성기를 맞이하자 두 팀의 위상은 완전히 역전되었지만 쿠발라의 존재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 전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이유라는 평을 받았죠. 쿠발라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끝이 났으나 1958년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쿠발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쿠발라의 존재는 산드로 콕시스와 졸탄 치보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이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리그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죠. 종합하자면 라셀로 쿠발라는 1950년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전성기를 이끌어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이라는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선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